자, 이렇게 순토 앱을 키면 지도 메뉴가 있는데요. 지도 메뉴에서 보면 저는 현재 이거 어디야? 광화문 광장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광화문이 보이죠? 광화문을 PY, 즉 관심 지점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광행 광화문 완료하고요. 유형을 건물로 바꿨습니다. 시계에서 사용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자, 그럼 화면에 보면 동기 메뉴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제 시계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토9 피크 프로인데요. 뒤에 보면 모델명이 이런 우연이 있나? 모델명이 나오죠. 우측에는 3개의 버튼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위에 걸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운동들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카약을 탈 때는 카약을 누르면 되겠지만 현재는 걷기로 한번 해보고요. 걷기를 가운데 버튼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가 뜨기 시작하죠. 다시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시작이 되는데 현재 GPS 신호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광화문이다 보니까 높은 건물이 많아서 GPS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잡혔네요. 자, 이제 잡혀서 자, 이제 시작한 상태죠. 화면을 넘기다 보면 다양한 데이터 그리고 지도 지도가 있고, 이 빨간색은 이제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누르면 가운데 버튼 계속 누르면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요. 화면 재활수도 할 수 있죠. 음악 재생도 할 수 있고. 자, 다시 지도로 돌아오면요. 여기 보이죠? 요거를 누르면 밑에 뭐가 있죠? 3줄짜리, 이게 메뉴란 뜻입니다. 현위치를 기록할 수도 있고요. 자, 볼까요? 눌러볼까요? 그러면 현위치를 저장할 수도 있어요. 이걸 눌러서. 하지만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경로도 있지만 POI를 누르면 여기는 이제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관심 지점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바로 지정을 갈 수가 있고요. 카약을 타다가 어디를 갔으면은 사실은 이제 안개가 꼈어. 근데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누르면 됩니다. 베어링 탐색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POI 중에서 딱 눌러봤을 때 광화문이 방금 나왔죠. 아까 입력한 광화문이 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누르면 이제 누르고서 선택을 하고서 이 버튼을 누르면 탐색을 시작하는 거죠. 짜자잔. 자, 밑에 파란색 상자를 보면 261m 거리가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자, 이제는 이거 제가 봤을 때 광화문이 딱 정북 쪽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빨간색과 이 목표 지점 간에 그냥 겹쳐져 보이죠. 그래서 이게 정지해 있을 때는 내가 방향을 틀면 이 방향을 가리켜요.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뭐가 하나 더 생겨요. 보세요. 4km 이상. 시속 4km 이상으로 걷기 시작하면은 자, 다음 거구나. 그렇지. 다음 화면에 보면요. 여기가 보이죠? 이게 맨 위에 뭐가 홈 같은 게 보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자리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내가 방향을 바꾸면 요렇게 그냥 방향만 바꿔도 그렇죠,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광화문을.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걷기 시작하면 좀 다른 일이 생겨요. 자, 여기서 내가 이걸 돌려도 그대로 광화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보세요. 다시 이렇게 돌려도 제가 아직 가는 방향이 광화문과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다른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멈춰서 4km 이하로 가면 이제는 돌리면 방향이 바뀌죠. 즉 현재 광화문의 위치를 얘가 가리키게 돼요. 이렇게 내가 바라보는 쪽이, 즉
내가 바라보는 쪽과 광화문과 이 정도의 편차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걷기 시작하면요. 내가 빠르게 걷기 시작하면 그렇죠. 받아지죠. 예. 이때는 얘의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홈이 위에 있는 화살표가 홈이 내가 걷고 있는 방향을 가리켜야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여기서 틀어. 그럼 이 정도의 편차가 있다고 보여주는 거죠. 돌려도 똑같아요. 돌려도 변하지 않아요. 다시 광화문 쪽을 보고 걸어가면 자, 이런 것은 속도 44km 이상 걷기 시작했을 때 최소한 카약도 마찬가지예요. 4km 이상 가게 되면 이렇게 네, 내가 이걸 보고 해석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조류의 영향으로 좌측으로 밀린다. 방향이 바뀌죠, 그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다시 방향을 보고 가야 되는 거죠. 뱃머리를 돌려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아까보다 많이 줄었죠. 152m. 이런 식으로 목적지를 설정하고 이 시계를 보면서 이 시계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목적지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조류 영향까지도 결국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일로 가고 있는지, 실제로 가는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지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걷기 시작하면. 그래서 내가 실제로는 이쪽을 보고 패들링을 해도 조류 때문에 이렇게 밀린다면 이렇게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때 우리는 방향을 바꿔서 뱃머리를 돌려서 다시 광화문을 향하게, 목적지를 향하게 얘를 맞춰주면 실제 운동 방향을 목표 지점을 바꿔주면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